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서 단테 오늘 신곡 연옥편 18곡을 읽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옥의 구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둘레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그 네 개의 둘레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태에 관련된 나태의 죄를 지은 자들에 관한 소개가 이제 이루어지겠고요. 그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뭐였죠? 그 전에 또 내용이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사랑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후천적인 그런 사랑인데요. 본래적인 사랑은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의 사랑, 인간의 어떤 이성의 의지에 따른 그런 이제 사랑 때문 사랑이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향해서 거나 아니면은 대상을 제대로 이렇게 향했는데 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거나 그 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 그런 이유로 이제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단테 신곡의 전체 큰, 어, 주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커다란 아주 근본적인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랑 같아요. 그래서, 그 본래적인 사랑, 또 진실된 사랑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18곡 보겠습니다. 고매한 학자께서 설명을 마치고 나서 내가 만족했는지 살피려는 듯 내 얼굴을 들여다 보셨다. 얼굴 표정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읽어낼 수가 있겠죠. 예, 고매한 학자, 그랬죠. 고매하다는 말이 고명하신, 고매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있는데요. 또 높으신, 그랬어요. 예, 원문을 보면은 음, 알토 도토레, 독토죠, 독토. 그래서 학식이 높으신 그런 뜻입니다. 알토, 독토레. 독토레란 말은 이제 가르침, 그 학식이 있는 배운 자 이런 뜻이고요. 닥터죠, 영어에 닥터. 알토는 이제 높다. 나는 새로운 갈증에 여전히 목이 말라. 지적인 이제 갈증이죠.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잦은 질문에 선생님이 하지는 않으실까 생각을 했다. 앞에 이제 설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좀 그 단테가 이제 저 베르길리우스가 대변하는 거죠. 리선. 그래서 라기오나 멘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 인간의 그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아규멘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닝이에요. 이거 우리 영어로 하면 이제 리스닝. 이성의 추리작용, 추론작용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논의는 이제 베아트리체한테 또 베르길리우스가 맡깁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가 너무 소심해서 바라는 바를 밝히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말을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다. 예, 뭔가 이제 묻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이놈이 꾸물꾸물거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하라고.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다. 선생님, 당신의 빛이 저의 시야를 밝게 해주어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12행이죠. 예. 그래서 투아 라기온 앞에 그 라기오나멘토와 이제 그 어원이 또 같죠. 앞에 라기온 이게 이제 리슨입니다. 리슨. 그 또 앞에 말한 그 리스닝.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그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설명한 그 부분, 사랑에 대해서 그 뜻을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선과 그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이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개념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13행에 예, 보노, 수오, 콘트라로. 그래서 보노는 이제 그, 그 굿이죠, 굿. 그다음에 그것의 반대는 이제 악, 배드고요. 그래서 사랑이 선과 악의 뿌리를 내리신다고 하신 데에서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제 사랑이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랑은 선으로 이루고 또 어떤 사랑은 악에 이루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뿌리 그 근원이 이제 사랑인데 잘하면은 선 쪽으로 가다가 좋은 쪽으로 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악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여기 단어가 좀 여기 선악에 나오고요. 오페라레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게 결과잖아요. 이게 이제 굿 액션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표현했네요. 굿 액션. 그다음에 컨트라리. 액션보다도 이제 그 라틴어의 오프스고 또 그리스의 이제 그 뭐죠 에르곤 그건데요. 그 이제 그 결과죠. 그 러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정, 마음 상태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좋은 선행으로 그래서 다른 번역은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대는 이제 악행이겠죠.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원인이 이제 뭔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demonstrate.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하라는 거죠. 앞에 말한 그 라기오나 멘토, 그러니까 리스닝이죠. 추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13행이죠. 13행에서 이 번역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그 앞에 이제 다른 번역에는 상냥하신 아버지 그랬어요. 상냥하신 아버지 모든 선행과 그 반대, 악행의 근원으로 보시는 그 사랑을 제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민음사의 번역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에게 대해서 이제 또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십행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부족하고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선생에 대해서 이제 좀 수식어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삼행의 그 상냥하신 아버지인데 거기도 좀 빠졌어요. 두 분 다 이렇게 빠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톨릭 출판사에게 이게 다 이제 그 했어요. 그러니까 자애 깊으신 아버지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두 가지는 번역이 없네요. 그러니까 돌체 카로 돌체는 이제 스윗이고 어, 스윗이 인가요, A인가요? 아, 참. 나이가 드니까 참 큰일이네요. 이거 뭐, 치매도 아니고. 선생님, 이게 이 두 개예요. A인가요? 이 두 개예요, 선생님. 이 두 개죠. 스웨트는 그, 저기, 땀이죠, 땀. 예, 스윗. 그 다음에 카로는 이제 디어. 두 가지 뜻을 다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13행에, 예, 스윗 파더 디어. 이 롱펠러 번역이 그러니까 거의 직역투예요. 예, 어순도 이렇게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사랑이 왜 선악의 그 뿌리가 되는지, 근원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이 역자들이 보면 이제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문학하신 분들이 특히 그 배경지식으로 철학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철학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좀 다르게 또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정신의 눈으로 내 말을 잘 들여다보아라. 다른 번역은 네 지성의 날카로운 빛을 나에게 향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쿠테 루치, 룩스는 이제 그 라틴어죠. 그 빛. 예, 우리 조도의 그 빛의 강도 잴 때 건축이나 이렇게 저기에서 룩스라고 그러죠. 럭스라고 그런가요? 예, 조도의 그 빛의 강도를 재는 단위. 어, 아구테는 이제 어큐트죠. 그래서 날카로운 빛, 이성의 빛이죠. 델로 인텔렉토죠. 인텔렉트. 지성의 빛. 그러니까 지성의 예리한 날카로운 빛으로 내 말을 나에게 향해라 그런 거죠. 디리자. 어, 그러면 장님이 길잡이를 할 때 빚는 오류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눈먼 사람이 길잡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가겠습니까? 앞도 보지를 못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정신으로 보는 거하고 블라인드, 앞을 보지 못하는 거하고 이제 그 대조가 되는 거죠. 예, 여기 마태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네요. 다른 번역의 그 각주에 보면 마태복음서 15장 14절에 그들은 눈먼이들의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질 것이다. 인도하는 사람도 맹인이고, 인도 받는 사람도 맹인이고, 이제 이게 설명이 됩니다. 사랑의 이제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혼은 금세라도 사랑하도록 태어났기에, 네, 그게 이제 자연 본성이라는 거죠. 19행에 보시면 크레아토 아드 아마레 프레스도 곧바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영어의 이제 바이 네처 또는 그리스의 이제 피시스죠. 그게 자연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도록 태어났기에 미가 깨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 번역 왜 미라고 했는지 26행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게 미가 아니라 플레저입니다. 플레저.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이나 뭐 쾌 이렇게 20행이죠. 이게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번역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영어 번역을 먼저. 예, by pleasure 그렇게 됐어요. Soon as by pleasure she is waked to action. 예, 피아체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뭐 이렇게 그 여기도 피아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식물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위협적인 거, 해가 되는 거는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고, 왜냐하면 그게 고통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생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것은 이제 그걸 탐하고, 그걸 가까이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쾌와 고가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욕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특성이죠. 그래서 즐거운 것은 쫓아가고 괴로운 것은 피하는 거. 어, 그게 이제
운동의 능력이 또 이제 바탕이 돼야 되죠. 식물은 괴로워도 즐거워도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 그걸 이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물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하면 이게 좀 뭐 오역 같아요. 그냥 그 자기 쾌락이 깨워서 움직이게 만드는 즉시 그 쾌락이 또는 쾌가 그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지각력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단테가 철학도 많이 공부를 해서 your apprehension 그랬어요. 언어로 하면 이제 apprehensiva, apprehensiva 뭐 어떤 능력 그런 그 그러니까 apprehensive 뭐 faculty 능력 파워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해력, 지각력.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죠. 그 다른 번역은 이제 인식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인식 능력은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예, 인식 능력보다도 이제 외부 내상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죠. 여기 지각 능력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설명이. 외부의 실제 대상에서 이미지를 끌어내고 자기 내부에 그것을 펼쳐 영원히 그 이미지를 향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단계예요.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네 단계. 그러니까 세 행식, 19행부터 또 22행, 25행, 그다음에 28행 이렇게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외부에서 이제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촉발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즐거워하는 것에 그 향하도록 이게 이제 만든 게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22행의 단계고요. 그래서 실제 대상에서 이미지를 끌어내고 그랬어요. 다른 번역 영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아프렌시바가 이제 그 감각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감각을 하면 보든 듣든 뭐 만지든 그러면 그 어떤 그 잔상이라는 게 남죠. 이미지에 그러니까 뇌 속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바나나를 보면 뭐 노란색을 보거나 뭐 아니면 달콤한 그런 이미지가 또 노란색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상상력이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예전에 감각했던 것이 다시 이제 재현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음, 예, 인텐시온이라고 그랬네요. 좀 어렵게 번역을 그러니까 단테가 어렵게 표현을 해놨네요. 음, 그냥 여기 영어 번역은 이미지인데, 그래서 너 자신 안에 이제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쪽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그 소울이, 예, 아니모가 이제 그쪽을 향하도록.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미지의 그 역할이죠. 내가 이제 떠올리면은 나의 그 혼이, 정신 능력이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 그 이미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향하고선 영혼이 확고해지면 그 확고해짐이 사랑이다. 다른 번역 이제 이끌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inclination 그랬어요. 그런 이제 끌리는 거죠. 끌리는 거. 끌림이 사랑이라는 것은 inclination 그러한 끌림 또는 경향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inclination이란 말은 그 어,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 26형이죠. 우리가 이제 기운다라는 표현도 우리 말에도 쓰죠. 예. 그게 이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미를 통해 이게 아까 플레저 즐거움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워져 너희들 내부의 영혼에 다시 결합이 된다. 예, 이게 이제 27행인데 이게 두 번째 단계 이제 사랑의 그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음, 그게 이제 그 끌리는 거고 또 그 마음 속에 이제 그 즐거움이 생겨서 더욱더 이제 그 끌림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를 통해 갑자기 여기서 미가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분이 어떻게 어떤 말을 번역을 하셨길래 미라는 말이 원문에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도 이제 다시 플레저라고 그랬잖아요. 27행에 피아체르 플레저 마음에 들다 이런 건데요. 음, 솔림이라고 해요. 솔림도 괜찮네요. 솔림. 인클린 기운다는 거잖아요. 솔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이제 그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작 단계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리 잡는 그런 단계고,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랑을 이제 불에 비유하면, 불 피울 준비를 됐다는 거죠. 아무거나 이렇게 타진 않잖아요. 그래서 불탈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불타기 시작한 때가 있고, 그다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있고 세 번째죠. 그래서 이제 25행은 이제 세 번째를 어, 죄송합니다. 아까 했죠. 그 25행, 6행은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27행, 8행, 30행은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이 이제 불타오르는 그리고 불이 위로 솟구치도록 타고난 자체 형상으로 인해 높이 올라가 거기서 자기 성질을 오래 지속하듯 이 형상이라는 말을 이 두 번 썼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금방 딱 알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포르마, 마테라 그랬어요. 폼하고 메타. 그래서 여기 또 보면 폼, 메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이렇게 타지 않잖아요. 탈 수 있는 그런 뭐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타는 것에 그 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폼이 있다는 거죠. 그 본성.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다른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린 책들 보면 그리고 마치 불이 자신의 진료란 말은 재료란 말로 바꿔도 돼요. 불이 자신의 재료 안에서, 그러니까 나무, 땔감 안에서 지속되는 데까지 올라가려는 선천적인 그런 본질, 이게 이제 폼이야, 포르마. 그러니까 이제 불이 본성이 이제 그 뭐죠? 타오르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땔감이 있으면 그게 재료고 그 재료에 불이 붙으면 이제 불이 위로 활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의 본성이고 포름하고 흙은 뭐죠? 무거우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본성이 있고 여기다 이제 본질 때문보다도 그냥 뭐 형상 또는 본성
그게 낫겠습니다. 예, 그 가톨릭 출판사 걸 보면 마치 불이 제 진료 안에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형상에 의해서 높은 데로 치솟듯이 이분은 이제 진료 형상을 제대로 다 번역을 맞게 하셨네요. 좀 표현은 좀 약간 저기 하기는 한데요. 예. 설명한 대로 이제 그런 겁니다. 너무 이렇게 저기 뭐야 미름사 번역은 너무 이렇게만 음, 좀 뭐랄까요? 예, 자기 자의적으로 번역을 많이 하셨네요.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이제 아까 롱펠로가 직역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위로 제 자신의 그 본성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듯이 바로 그게 이제 그, 그 본성이라는 것은 to ascend 올라가도록 타고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래 위에서 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자기 성질이. 예, 그게 이제 그 비유죠. 그래서 곰의 코시, 예, 영어로 말하면 이제 에스소예요. 그러니까 불이 그렇게 훨훨 타오라서 올라가듯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쏘 우리의 마음도 예, 사랑에 젖은 영혼은 그렇게 우리도 뭐 불타오르는 사랑, 뭐 불타는 영혼, 뭐 불타는 뭐 욕망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랑에 젖은 영혼은 욕망으로 나아가고 자기한테 그 즐거움을 주는 쾌를 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 영혼의 움직임은 사랑받는 것이 그 욕망을 즐길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대상이죠. 내가 이제 뭔가 그 거기에 욕구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 영혼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욕망을 나한테 충족시켜 줄 때까지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갈구한다는 거죠. 갈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불타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지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열린 책들 보면 그렇게 사로잡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은 정신의 움직임인 열망 속으로 들어가니 이제 디자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3행에 이제 captive soul into desire 그랬어요. 예, desire, desire. 여기까지 이제 네 단계를 사랑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필연적인 거죠. 사랑할 준비 단계, 시작하는 단계, 일단 헐헐 타오르는 단계, 그 다음에 계속 지속이 되는 유지가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죠. 아까 라기온이라고 하는 그 리스닝. 그래서 사랑이란 어떤 것이든 모두 선한 것이라고 앞에 이제 뭐 그 선과 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악의 근원이기도 한데 오로지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 어떻게 눈이 멀어 있는지 이제 알겠지. 앞에서 말한 이제 맹인과 같다는 거죠. 그런 이제 길잡이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나 어떤 것이든 모두 했고요. 그다음 37행, 7행.
아마도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초가 좋다 해도 그것이 만드는 봉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 사랑은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은 진료, 재료인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음, 이분은 너무 이렇게 아까 문학하신 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상상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7행인데요. 예, 마테라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마테라, 그러니까 그 메터 폼, 예, 메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재료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어, 생각하겠지만 아니면은 다른 번역이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아, 읽었죠. 초가 좋다 해도 그것이 만드는 봉인이 다 좋은가만은 아니다. 예, 다른 번역은 이제 그 진료는 언제나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밀랍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봉인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료도 재료 나름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불에 타려면은 가령 나무가 있는데 물에 젖은 나무는 제대로 이렇게 저기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에, 이게 좀 뒤에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이상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좋으면 뭐 이렇게 그 저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초가 좋아도 이게 이제 재료의 의미입니다. 초, 밀랍. 초가 좋다 해도 그것이 만드는 봉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어려울 것보다도 이제 이게 뭘 저기 하냐면은 이쪽 예전에 뭐죠? 그 편지 보내면 우리는 뭐 예전에 풀이 없었을 때는 밥통에서 밥태기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남이 못 보게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초를 녹여가지고 그 이제 붙여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왜냐면은 이제 뜯어내고 또 누가 다른 뭐 밀랍으로 이렇게 봉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직인을 찍는 거죠. 밀랍에다가 이렇게 꽝 찍어서 그 뜯어보면 이제 그게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흔적이 남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런 의미예요. 임프레션이라는 게 이제 그거고, 왁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장이 있겠죠. 그래서 표현을 보면, 어, 세라가 이제, 세라가 이제 그 밀랍입니다. 왁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왁스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이제 사인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초가 좋다고 해도 이 초가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 초 위에 밀랍 위에 도장이 찍혀서 만들어진 그 사인이 봉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장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료뿐만 아니라 그 형상, 그 본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물이 이제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 본능, 또 원초적인 그런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혼이, 영혼이 그거, 이게 이제 폼이죠. 그걸 잘 그 사용을 하는지, 그 능력을,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제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랑이 좋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재료를 바꿨는데 37행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또 이분은 이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원문의 이제 의미는 음, 재료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초가 좋다 해도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언제나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사랑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이제 재료로 볼 수도 보는 거죠, 여기서는. 자, 선생님 말씀과 저의 강렬한 관심 때문에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강렬한 관심이 뭔가요? 음, 강렬한 관심, 주의력이죠. 이게 이제 관심이라는 게 내가 그걸 이제 제대로 뭔가 알고 싶어서 막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 예, sequentious intellect 그랬네요. 뭔가 쫓아가고 이렇게 집중해서 예, 똑같이 그대로 번역했네요. 제 강렬한 관심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이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부분이 더 생겨나니 만약 사랑이 우리 외부에서 온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혼으로서는 어떻게 좋은 사랑인지 나쁜 사랑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사랑이 외부에서 자연적인 어떤 본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가 만일에 선택의 여지가 그러면 없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랑, 나쁜 사랑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다른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나한테 그냥 주어진 거라면 내가 어떻게 내 의지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항상 자기 책임을 묻는 거는 자기 어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한 행동이야만이 거기다 책임을 물 수 있는 거죠. 강제적이나 내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남의 어떤 그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의미는 그겁니다. 45행 그 삼행은. 그래서 다른 번이 좀 낫습니다. 만약 사랑은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른 다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은 옳든 그르든 그건 어, 그러니까 사랑이 옳게 되든 그르게 되든 내 잘못이 나의 영혼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의혹이죠. 불확실한 그 의혹. 아직도 이제 좀 뭔가 설명이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그 민음사 번역은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은 사랑인지 나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했는데 그게 좋은 사랑이 될 수도 나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음.
가톨릭 출판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만약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졌을 뿐, 영혼은 다른 어느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제 발로 간단 말은, 이제 제 발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쵸? 자기 의지에 따른 게 아니라면, 사랑이 외부에서만 주어지고, 내 자신의 의지로 그 사랑을 택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랑이 옳게 갈 수도 있고, 그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영혼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더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성이 보는 만큼만, 46행이죠. 라기온, 그쵸? კვ안토. 이 정도만, კვ안토란 말이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정도만. 그쵸? What reason sees here? 이성이 여기에서 내가 보는 거, 그만큼만 나는 myself can tell thee. 너에게 말해줄 수가 있다. 그 넘어서는 이제 뭐죠? 나머지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work of faith, 오페라 디 페데, 페데라는 말이 이제 faith예요. 오페라는 이제 그 work, 작품, 문제. 그래서 나머지는 신앙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이성과 신앙의 이제 저기 근본적인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이니 베아트리체를 기다려라. 이제 베아트리체가 이제 그걸 제대로 어, 설명을 해 준다는 거죠. 인간의 실체적 형상은 물질과 떨어져 있으나 동시에 물질과 결합되어 있기도 하며 자체 내에 이성적 능력을 가진다. 여기 이제 인간의 실체적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 형상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수식어로 돼서 이상한데요. 원문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ubstantial form, 예, forma substantial. 이게 이제 실체적 형상, 그러니까 실체적이 아닌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동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마가 substance라는 거죠. substantia, 라틴어로 하면. 음, 이게 이제 실체라는 거죠. substance. 형상이 곧 실체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체인 형상,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실체인 본질이라는 거죠, 실체. 예. 인간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몸뚱아리도 아니고 뭐 뼈도 살도 아니고 뭐죠? 인간의 본질은 사유, 이성의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그 이성적인 부분, 이거는 정신이죠. 물질과 떨어져 있으나 동시에 물질과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구별이 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은 다른 번역처럼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구분이 되지만, 예, 구별되지만, 또 동시에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적 형상, 인간의 실체인 형상, 이게 이제 혼이죠, 혼. 인간의 영혼이죠. 앞에 말한 그 아니마. 인간의 영혼은 물질, 이게 신체죠. 이게 물질이라는 말이 또, 예, 마테라인데요. 마테라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인간의 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인 영혼은 인간의 그 진료인 몸과 구별되기도 하지만 또 몸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영육의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그런 관적이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 내에 이성적 능력을 함유한다.
예, 이게 이제 이성적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미리 이제 다 그냥, 예, 그게 저긴데요. 그러니까 너무 답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specific power.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실체인 형상, 즉 혼이 예, 뭐 식물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이 갖는 어떤 그런 영양 공급, 또 동물이 갖는 어떤 운동이라든지 감각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간은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성의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뭐죠? 그게서 이게 스페시픽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스페키에스 그래서 게누스 게네라 유와 종 철학적인 개념이죠. 이게 합해져서 이제 종류인데요. 유와 종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뭐 게노스하고 에이도스 이런데요. 이게 이제 인간 종이 갖는 그러니까 인간 종에만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그 제 인간의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자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원문에는 인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every substantial form 그랬어요. 모든 어, 그 실체인 형상은 또는 실체인 모든 형상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intellectual soul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의 혼이에요. 이성혼. 이는 그대로는 파악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아니말 라치오날레라고 그러죠. 레이셔널 애니멀, 아니말 라틴어로 라치오날레. 이게 이제 인간이 이게 이제 유고 이게 인간의 종차예요. 인간 종이 갖는 차별성. 이게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죠. 근데 이 파워는 which without act is not perceptible. 그러니까 뭔가 작동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란 말은 이성의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게 이성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만이 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대로는 파악되지 않고 그 말은 사실 without act, 그렇죠. 예. 예, 스페피, 스페치피카 비르투테 이거는 이제 버추 파워 의미고요. 버추 덕이란 뜻이 아니라 산사 오페라르. 그러니까 작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을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면 이제 듀나미 상태에서 에네르게이아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그 능력을 현실화 또는 발휘를 하는 그런 단계에 가야지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른 번이 좀 낫네요. 그대로는 파악되지 않고, 작동과 효과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뒤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대로는 파악되지 않고, 오직 나무의 생명이 푸른 잎으로 증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살아있다. 그 말은 이제 잎사귀를 막, 그 싹이 나서 잎사귀가 나오고 막, 그래야만이 이제, 이게 나무가 살아있구나.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의 능력도 그 작동과 효과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 작동만 나왔어요. 물론 이제 효과, 작동 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거, 그 이성의 능력에 발휘해서 또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이 좀 정확하네요. 그 열린 책도 보면 그것은 그 능력은 작용 없이는 오페라에 지각되지 않고 푸른잎으로 식물의 생명이 드러나듯 단지 그 결과, 그 능력의 결과를 통해서만 입증이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액트가 있고 이펙트가 있고 그래요.
철학 시간은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새겨 두시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도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오페라의 에펙트, 이펙트. 예,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파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뭐죠, 그 초, 또 뭐 이런 땔감, 이거예요. 듀나미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게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성의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듀나믹 상태고, 이게 이제 작동이 되고, 또 그 효과가, 이펙트가, 나옴으로써 이게 이제 이 듀나미스가 에네르기야, 현실태라고 보통 하는데요. 엔 에르곤, 그러니까 작동 중에 있다,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에르곤이라는 말이 여기서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기 라틴어로, 저기 그리스어로 이제 워크란 뜻인데요. 워크가 이제 두 가지 영어에도 의미가 있죠. 작용 그런 뜻도 있고, 일 그런 뜻도 있고, 또 그 결과 나온 작품 그런 뜻도 있죠. 결과물. 그래서 이제 에너지계가 바로 이제 작동 중이다 또는 작품으로 나온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 아, 그래서 보통 이거 파워 이거는 듀나미스 가능태고 이거 뭐 현실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살려서 앞에 거는 발휘태, 발휘 상태고 이거는 뭐 실현태 둘로 이렇게 나눠서 형이상학에서 번역할 때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현실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걸 싸잡아가지고 현실태 그러면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능력을 뭐 실현한 어떤 그 작품을 실현하는 그런 상태, 실현된 상태, 발휘 실현 상태. 이거 하나로 만들어서 발현태를 해볼까 한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현태. 제가 자꾸 이렇게 영어를 막 써서 전공자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을 언어를 혼동시키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 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한자든 우리말이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할까? 현실태란 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 능력의 결과로 뭔가 실현된 상태. 그래서 여기 이제 오페라르, 에펙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재료만 가지고는 이게 능력만 가지고서는 이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가능의 상태고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실제로 이제 발휘가 돼야지 그, 그 능력이 이제 그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철학적인 이야기 합니다. 이게 그냥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저기 철학을 기본 개념 방금 말한 거 듀나미스하고 에너르게이아 이 두 개념을 이제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한 거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이성의 근본 규칙이 어디서 오는지 원초적 욕구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면 이게 좀 더 어렵네요. 다른 버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관념들의 이해나 기본적인 욕망 대상에 대한 애정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본래 이제 그 자연 본성으로서의 그 사랑의 본능이죠. 그거는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성의 근본 규칙보다도 기본적인 관념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너무 이렇게 또 퍼스트 노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성의 근본 규칙 그러면 예, 다른 카톨릭 출판 제1 원리를
인식함이라든지 이렇게 됐네요. 예. 뭐 이렇게도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first notion하고 first argument 그랬네요. 프림의 노티츠에 그다음에 프림의 아페티빌리 다펙터 여기도 좀 굉장히 난해하게 써서 일반 독자들은 좀 예, 이게 이제 그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좀 추정을 해보면 그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이성의 근본 규칙이라는 게 프림의 이제 노티츠인데 이게 두 가지로 이게 이제 이성 쪽하고 이거는 이제 감성 쪽인데요. 감각. 그래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이성의 근본 규칙 또는 이성의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어, 어디서 비롯하는지 그게 이제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따지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거니까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성의 근본적인 규칙이 어디서 오는지 또 원초적인 욕구들이 예, 프리미 아페티빌리 다펙터 그랬어요. 예, affection for the first argument겠네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 욕구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원초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유의 기본 법칙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들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게 이제 그 꿀벌의 비유를 하죠. 마치 꿀벌이 꿀을 만드는 본능. 이게 이제 자연 본성이에요. 네이처, 나투라. 인스팅트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꿀벌이 꿀을 만드는 본능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들도 그런 규칙과 사유의 규칙과 또 정서적 욕구를 안에 지니고 있을 뿐, 그 근본적인 의지는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초의 그런 그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의지는 칭찬,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프리마 볼리아, 그러니까 프라임 또는 퍼스트 윌, 볼리아는 이제 윌입니다. 윌, 의지. 애초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의지, 이건 이제 뭐 사랑으로 하면 이제 사랑의 의지죠. 그 애초의 의지는 내가 어떤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 의지라는 게 사랑의 그 능력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적인 어떤 충동이에요. 음, 타고난 어떤. 그래서 다른 의지들은 이 근본적인 의지에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의지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그 자연적인 본능이라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랑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의지들은 이 근본적 의지에 부합하고 사람들은 충고하는 이성의 타고난 능력을 지녔으니 합의를 나오게 하는 문턱을 지녀야 한다. 예, 이제 타고난 능력이 이제 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고하는 타고난 능력, 즉 이성의 능력을 지녔으니 이 이성이란 말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번역을 일부러 하셨네요. 예, 콘실리아.
충고하는, 숙고하게 만드는 그 힘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그쪽을 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동의의 문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고 나쁜 사랑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본 원리이다. 그러니까 좋은 사랑, 나쁜 사랑을 이제 좋은 사랑은 받아들이고 나쁜 사랑은 거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기본 원리란 말이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성의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이성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타고난 사랑의 본능을 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 이성으로 어떻게 제대로 잘 통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좋은 사랑, 나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악은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 타고난 사랑은 그 자체로 이제 좋은 사랑이고 본능이고 그래서 그 어떤 칭찬, 비난, 선악을 떠나는 건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그 후천적으로 그 사랑이 좋은 사랑이 되고 또 나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성의 깊이를 실증한 사람들은 이러한 타고난 자유를 알았기에 세상에 윤리를 남겼다. 이게 철학자들이죠. 예, 이성의 깊이를 실증한다는 말이 예, to the bottom w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능력을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본 사람은 음, 이성의 깊이를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이렇게 탐구했다는 거죠. 다른 번역이 좀 낫네요. 그 밑바닥까지 인간 영혼의 문제를 추리하면서 탐구했던 사람들, 철학자들은 이러한 그 타고난 자유를 알았기에 그 의지의 자유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또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도 타고났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 이것도 타고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세상에 윤리학을 남겼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게 선악의 문제를 다루는 게 윤리죠. 그리고 그 선악의 문제 모랄리타 그랬는데요. 이나타 리베르타테 이게 도덕이 이제 바로 선악의 문제잖아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게 선악을 구분하고 선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게 이제 선을 추구하는 그 행복이죠. 악을 추구하는 사람도 뭐죠? 어, 그 악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어,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 선은 아닌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여기에 계속 나온 것처럼 선악은 이제 내가 좋은 선을 택했을 때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그쵸? 리버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 뭐 예전에 뭐 강제 기부해 가지고 뭐 그런 이제 독재 때 고무독재 때 그러잖아요. 뭐 기업들 뭐 이렇게 수천만 원씩 몇 억씩 막 이렇게 강제 기부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 의지에 따라서 한 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강제 기부를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나 여기 따른다면 뭐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좋은 데 쓰였기 때문에 그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동기라든지 의지의 측면 그걸 중시하는 또 이게 그런 그 철학에 또 게 있죠. 특히 이제 칸트 같은 경우 선의지 내 내면에 좋은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이제 거의 선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이제
옳고 또 좋은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따지는 게 윤리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을 이제 남겼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이제 사람 안에서 타오르는 사랑은 모두 필요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자. 이 필요라는 말도 참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필요라는 말이 예, 다른 그 카톨릭판은 필연에서 일어난다. 이게 필연이라는 말이에요. 필연. 맞게 번역했습니다. 필연이라고 해야 돼요. necessity. 필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 본성이라는 거죠. 사람 안에서 애초에 타오르는 그 사랑은 인간의 본능에 따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사랑을 내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감정, 모든 사랑을 비롯해서 다른 감정들이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그 열린 책들.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서 불타는 모든 사랑이 비록 필연으로 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에게는 그것을 억제할 능력이 있다. 그게 이제 이성 자유의지죠. 이게 이쪽의 삼행은 이쪽의 민음사는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사람 안에서 타오른 사랑 모두 필요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자.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지탱할 힘을 아직 지니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데요. 다른 번역 보면 그 사랑이 비록 필연으로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그걸 억제할 능력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이성의 능력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16곡의 67행에서 78행, 저도 이제 그 다시 찾아봤는데요. 얼마 두 곡 앞인데 벌써 까먹었어요. 그 롬바르디아 사람인 그 귀족인 마르코가 단테한테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게 필연으로 움직인 것처럼 하늘 탓에 하는데 에,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등불이 있다고 그래서 이성의 능력이 불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리윌이 77행, 8행. 그러니까 사랑의 필연적인 어떤 타고난 어떤 측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죠, 이름이. 이게 억제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것도 조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리스트레인. 리스트레인다는 말이 억제라는 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리테네르로 이렇게 됐네요. 72행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막는 것보다도 이렇게 통제, 컨트롤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고귀함을 베아트리체는 자유의지라고 알고 있을 테니 리베로 어, 아르비트리오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자유의지. 그분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 잘 명심하여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천국편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전 철학자들의 개념을 예,
단테가 썼어요. 그래서 이 단테 신곡이 이제 쉽지 않은 게 모르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안 들어오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좀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좀 쉽게 예, 그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거의 한밤중이지만 달이 마치 불에 달군 양푼처럼 빛나 눈으로 볼 수 있던 별들은 희미해졌는데, 예, 그 불타는 양동이 모양이 됐는데요. 예, 이제 달빛이 빛나면 별은 이제 잘 안 보이겠죠. 그 달은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사이로 떨어지는 해를 로마에서 볼 때 로마가 불태우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하늘을 달리고 있었다. 예, 사르데냐고 코르시카 얘가 잘 아시겠죠?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예, 여기 이제 지중해 섬들이 여기 7개 큰 섬들이 있는데요. 뭐 크레타 섬도 있고 사이프러스도 있고 또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위에가 이제 거기죠. 여기가 그 코르시카, 마요르카도 있고요. 마요르카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휴양지인데요. 예, 그 얌전한 그 독일 사람들도 여기 가면 완전히 개가 된다는 술주정부리고 막. 참 독일 사람들은 약간 보면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막 모르죠. 뭐 독일 내에서도 뭐 또 그런데 하여튼 점잖게 보통 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 풀어지면 술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를 제대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사르데냐가 있고 사르디냐, 그다음 위에가 코르시카. 그래서 시칠리아가 제일 큰 섬이에요, 지중해에서. 가운데 있죠. 예, 이탈리아 그 남부 이쪽에 플라톤이 예전에 많이 몇 차례 방문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인들이 여기에 가까우니까요. 그리스인들이 남쪽에 여기 그리스 쪽에서 여기서 어, 남부 이탈리아로 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살기도 하고 어, 식민지도 건설하고 그랬어요. 예, 두 번째로 이제 큰 섬이 사르디니아고 네 번째가 이제 코르시카, 세 번째가 사이프러스 같기도 하고요. 사이프러스, 그 터키하고 위쪽은 터키고 남쪽은 그리스 땅이어서 이게 분쟁 지역 우리 뭐 독도 분쟁하는 것처럼 이 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게 세 번째 같습니다. 크레타 섬 다섯 번째. 예, 아무튼 그 이쪽에 이제 로마에서 이쪽에서 로마에서 보면 이쪽을 보면 그랬다는 거죠. 음, 해가 태어난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번역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불태우는 길을 따라 하늘을 거슬러 달이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또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설명이기도 한데요. 뭐 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다른 그 주석에 보면 하나는 달이 밤에 해와는 정반대 길을 달리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하나는 달은 날이 갈수록 뜨는 시간이 늦어지므로 마치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슬러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 그 고귀한 영혼, 어, 얘가 이제 콤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고귀한 영혼. 만토바 도시보다 피에톨라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했던
선생님. 그 고귀한 영혼이 바로 이제 그 선생님이라는 거죠. 베르길리우스죠. 근데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원문은 사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옴브라 겐틸 그랬어요. 고귀한 그 그림자는 옴브라. 그 고귀한 영혼. 만토바 도시보다 피에톨라 이름을 더 유명하겠다. 피에톨라는 베르길리우스의 출생지예요. 그 만토바 근처의 마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마을을 이름을 더 기억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베르길리우스가. 내가 지은 짐을 벗어놓으셨다. 의혹의 짐이죠. 이게 이제 다 해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내 질문들에 명료하고 쉬운 대답을 거둔 나는 배회하는 태만한 영혼처럼 졸면서 서 있었다. 이게 이제 다 들었으니까 좀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이제 뭔가 좀 느슨해졌겠죠. 그러나 졸음은 오래 가지 않았으니 갑자기 등 뒤까지 따라온 영혼들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옛날에 이스메누스와 아소포스 강둑을 따라서 광기와 혼란 속에서 열리던 대배의 수호신 바코스를 숭배하는 의식처럼 이게 이제 비유죠. 비유는 항상 그 구할래 고타 이랬네요. 그렇죠? 이렇듯이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스메누스하고 아소포스는 이제 그 테바의 쪽의 강이에요. 보이오티아.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림 없고요. 바쿠스의 그 축제 바카날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쿠스는 이제 디오니소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렇게 뭐 시끄럽게 떠드는 자 그런 어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디오니소스 상을 세워놓고 여인들이 춤과 노래로 이렇게 그 도취된 그런 상태예요.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에우리피데스의 그 유명한 바코스 여신도들이 이제 바로 또 그 펜테우스가 이 바코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거부하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이모들에게 이렇게 토막 내어서 이렇게 토막 살인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이모들이 이 어린 야생 동물로 사자로 보고서 또 이 그런 디오니소스 의식에 이런 그 어린 야생 동물들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그런 좀 잔인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술잔에 이제 많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 심지어 어머니 손에 또 이모, 이노하고 어머니가 이제 펜테우스의 어머니가 아가우에고요. 여기 이제 카드모스가 건설한 그런 테바이의 그 왕이고 또 세밀레는 유명한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그 디오니소스를 탄생을 시켰죠. 이게 특이한 경우죠. 왜냐하면 인간 여성하고 그 신하고 결합하면 이게 영웅이 돼야죠. 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신은 항상 신에서만 결합해서 활동이 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간하고 신하고 결합해서 신이 됐어요. 예, 그게 이제 또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막판에 세멜레가 타 죽어갈 때 그 배에서 지석동이 덜 자란 그 디오니소스를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다가 넣어가지고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자입니다. 세멜레의 몸에서 어머니 인간 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막판에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신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펜테우스하고 세멜레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그 광교 혼란 속에서 열리던 테바의 수호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의식처럼 내 보기에 우리 둥디의 영혼들은 선한 의지와 사랑의 채찍질에 몰려 북을 돌아서 마구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 좋은 의지, 또 사랑의 채찍질, 예, 96행이죠. 부온볼레레, 그렇죠? 또 아모레. 예, 얘가 빠졌네요. 주스토 아모레. 올바른 사랑.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빠졌어요. 올바른 사랑. 제대로 된 사랑. 진정한 사랑. 예, 이게 사실 굉장히 단테 신곡이 책이 저기 여기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예, 카톨릭 출판사는 제대로 됐네요. 착한 의지와 올바른 사랑의 채찍질을 받아 그 거대한 무리의 망령들은 금방 우리를 따라잡았다. 이제 올바른 사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사랑이죠. 또 신의 사랑을 따르고 또 그 실천하고 세속적인 사랑보다도 그 둘이 앞으로 나서면서 울며 소리쳤다. 자, 이게 이제 좀 그 반대된 거죠. 앞에 그 여기에 이제 네 번째 거기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죄인들입니까? 나태에 빠진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 그런 거를 채찍질을 받은 말처럼 이렇게 달리는 그런 이제 그 정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그 열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몸으로 그 습관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둘 중에 둘이 앞서서 울며 소리쳤어요. 두 영혼이. 마리아는 급한 걸음으로 산으로 가셨고 카이사르는 알레르다를 굴복시키려고 마르세유를 거쳐 스페인으로 내달았다. 이게 이제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건데요.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그다음 이제 카이사르는 그 브루투스에게 마르세유를 공격하도록 그 맡긴 다음에 자기는 스페인에서 폼페이우스를 공격하러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세유를 예, 그 이제 카이사르도 이제 그 주 타겟인 스페인으로 이제 바로 곧장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보시오. 아마도 선을 행하는데 미적지근했던 사랑이 저지른 게으름과 미루는 버릇을 이제야 불꽃 같은 열정으로 씻어내려는 영혼들이여. 앞에 빼먹었네요. 세 줄. 그러자 다른 103행입니다. 좀 급해서. 그러자 다른 망령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더 빨리. 시간이 사랑이니 조금도 허비할 수 없다. 선을 행하려는 노력에 은총이 다시 피어날지어다. 예, 다른 번역은 서둘러라. 부족한 사랑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마라. 또 좀 뭔가 번역이 다 다르네요. 시간이 사랑이니 조금도 허비할 수 없다. 어서서 서두르라. 사랑이 적었으니 때 놓칠까 하노라.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놓칠까 하니
빨리 서둘러서 시간이 사랑이란 말은 일단 그쵸. 시간이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서둘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은 신의 은총이 다시 되살아날 거라는 거죠.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말합니다. 이보시오. 아마도 선을 행하는데 미적지근했던 사랑이 저지른 게으름과 미루는 버릇을 이제야 불꽃 같은 열정으로 씻어내려는 영혼들이요. 선행에 미지근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 게으르고 또 망설이는 미루는 버릇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열정으로 그걸 이제 씻어내려고 하고 보상하려고 하고 이 살아있는 사람이 날이 더우면 저 위로 올라가려 하니 가장 가까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예, 그 백구행이죠. 여기 빠졌네요. 예. This one who lives. 지금 살아있는 사람. And truly I lie not. 나 정말 거짓말 안 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에, 예, 이거 같아요. 그래서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빠졌네요. 그냥 이분은 이 살아있는 사람이 날이 더우면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짠데 내 말이 참인데 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번역은 좀 이상하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사람은 태양이 다시 비치면 위로 올라가려 하니 이제 다섯 번째로 올라간다는 거죠. 나는 결단코 너희를 속이지 않노라. 살아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저기 가톨릭 수판사에서는 마지막 그 111행이 좀 이상하네요. 자, 태양이 우리를 다시 비추기만 하면 가려 하나니 살 구멍이 어딘지 우리에게 말을 해다오 그랬어요. 통로.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가는 그 통로가 어디 있는지 말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말해 달라는 거죠. 나의 길잡이의 말이 그러했다. 망령들 중 하나가 대답했다. 우리를 따라오시오. 그럼 당신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요. 우리만 따라오면 바로 길이 이제 보인다는 거겠죠. 예, 그 사람이 그 게라르도라는 그 120평에 베로나에 그 있는 산제노 수족 원장이었어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 달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달리게 만든다오. 우리의 행동이 무례해 보여도 용서하시오. 지금 말을 해서 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달리면서 부잡을 떤다는 거죠. 나는 베로나에 있는 산 제노의 수도 원장이었어. 이 베로나의 그 플라톤의 그 사랑의 채찍을 받는 말 마차의 비유가 또 생각이 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제 혼인데요. 이 검은 말과 흰 말을 모는데 예, 그 흰말은 기계, 검은 말은 욕망. 그래서 이성의 능력으로 이 검은 말의 그 나쁜 말이겠죠. 잘 다스려야지 이제 두 말이 제대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검은 말은 자꾸 딴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산제노의 수도 원장이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베로나의 산제노 수도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단테가 있을 때 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그래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쪽에 이제 수도 원장이었어. 밀라노가 안 좋게 얘기하는 선한 황제 바르바로사가 통치했을 때였죠. 이게 원래 원문에는 그 바르바로사 그래서 그 예, 밀라노가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밀라노 사람들이 밀라노에서 근데 이게 빨간 그 선한 황제 바르바로사인데요. 이게 별명이 빨간 수염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 제 필사본인지 프리드리 1세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도 필사본이지만 이렇게 빨간 수염으로 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독일의 왕인데 신성 로마 황제였는데 이탈리아를 손에 넣기 위해서 6차례나 침범을 하고 1162년에 밀라노를 정복해서 파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뭐죠 그 파괴하고서 이렇게 다시 그 복구를 못하도록 땅을 갈아서 그냥 거기다 소금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어, 그 황폐하게 그 무모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밀란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겠죠. 왜 그 빨간 수염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원문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120행에. 그냥 곧 바르바로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빨간 걸 넣은 것 같아요. 여기 열린 책들 번역에. 근데 왜 단테는 굿이라고 했는지 선한 밀라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음,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그 수도 원장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사람이 게라르도가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벌써 발 한쪽은 무덤 구덩이에 넣은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발 하나 한쪽 발을 무덤에 넣었단 말이니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겠죠. 이 사람이 이제 베로나의 영주인 알베르토 델라 스칼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301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교황과 이게 갈등 후에 파문당한 그런 자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자신의 서자인데 자신의 서자인 주세페를 이 산제노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앉혔다는 거죠. 또 불구의 몸인데 사제가 될 수 없었는데도 자기 백으로 자기 아들을 수도원장에 그래서 이제 이 게라르도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싫어한 인물인가 봅니다. 예, 그자는 그 수도원 때문에 통곡할 것이고 거기서 부당하게 얼마 안가 수도원을 굴복시켰던 자신의 권력을 후회하게 될 것이요. 몸도 성치 못한 데다가 마음은 더 나쁘고 사악하게 태어난 지 자식을 참된 목자의 자리에 앉힌 덕분이었지요. 덕분보다는 그냥 앉혔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했네요. 불국의 몸인 서자를 자기 백으로 수도원장에 앉혔어요. 그렇게 말하던 망령은 벌써 우리 곁을 스쳐 멀어져 갔다. 그가 말을 계속했는지 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 정도로도 만족스러웠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도움을 주시던 선생님이 말했다.
나태를 물어뜯으면서 뛰어가는 저 두 망령들을 보아라. 다른 이들 뒤에서 그들이 말했다. 바다의 길을 두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 민족은 요르단에 이르기 전에 죽었다. 이제 성서에서 이 나태의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안키세스의 아들과 함께 끝까지 고난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불명예스럽게 마쳤다. 안키세스의 아들이 이제 그 뭐죠? 안키세스하고 또 그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네이아스죠. 그래서 아이네이아스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은 그 병사들은 음, 불명예스럽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이아에서 탈출하고 아이네이아스를 함께 가지 않고 그 시칠리아 섬에 남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나태에 빠졌다는 거죠. 네, 정착했다는 거죠. 시칠리아에. 망령들은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멀리 갔기에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내 마음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고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들이 계속 생겨났다. 나는 이리저리 생각을 돌리다 설핏 몽롱해져서 눈을 감았다. 떠가는 생각들은 꿈으로 녹아 들었다. 꿈으로 이제 받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9곡이 이어지는데요. 예, 여기 이제 그 단테가 또 그 이제 꿈에서 이 세이렌 그 유혹하는 거죠. 이 유명한 그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유혹의 손길을 상징을 하는 그 신화의 존재로. 그 다음에 인색의 죄, 그러니까 나태의 죄에 의해서 이제 다섯 번째 인색했던 그런 영혼들이 속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18곡 앞에 좀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또 제가 예,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혹시 오늘 한 부분에서 또 좀 말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겠고요.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